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길 건너는 방법 땡큐 캠페인으로 알려드릴게요. 무단횡단 땡! 횡단보도 큐! 도로 건널 때 꼭 횡단보도 이용하시고 녹색 신호 지켜서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펴주세요. 무단횡단 땡! 신호 준수 큐!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나의 안전부터 챙기세요.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의 선택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수요일 아침 마이텐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21대 대선 민심의 선택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조금 전 선관위가 6시 21분부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의결함에 따라 군 통수권을 비롯해서 21대 대통령의 직무도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수락연설에서 국민께서 기대하고 맡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와 외교, 안보 과제 산적해 있죠.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 대과제도 꼭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총리에 내정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오늘 뉴스파이팅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부단장 연결합니다. 잠시 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스토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 오늘 커버 스토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어떻던가요?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오늘 날씨를 찾아보니까요. 네. 전국은 맑고 화창합니다. 지금 서울이 한 15도 선인데 한낮에 25도까지 오르면서 그래요? 날씨는 좀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 선거 민심의 선택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호칭은 당선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뀌게 됐고요. 네. 오늘 새벽 2시 30분에 48.8%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고 예. 최종 득표율은 49.42%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1.15%를 얻으면서 예. 8.27%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 후보 간의 표차가 보니까 역대 대선 1, 2위 후보 간 그 표차 중에 세 번째로 세 번째였어요? 네, 큰 표차이더라고요. 예. 가장 많았던 게 17대 때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동영 후보와의 표차가 가장 컸고 예. 두 번째가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홍준표 후보와의 표차가 17.05%포인트로 두 번째로 컸습니다. 그랬군요. 예. 자, 한편 이번 대선으로 정치권 지형도 극적인 변화를 맞았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인 171석을 차지하면서 극단적인 여대 야소 정국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 양쪽의 주도권을 모두 가지는 말 그대로 슈퍼파워 집권단이 탄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국민의힘은 김상욱 의원이 또 민주당으로 옮겼기 때문에 한 석이 더 줄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에 수락연설했죠? 맞습니다. 저에게 기대하시고 맡긴 그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한 채 어긋남도 없이 반드시 확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고요. 이어 두 번째 사명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이라면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자신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위대한 대한국민이고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 통합이라면서 국민이 편을 갈라 싸울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취임 첫날이기 때문에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6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을 했고요. 예. 오전 6시 21분에 공식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선관위의 당선 확정 선언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양받았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신임 대통령의 첫 일정을 소화한 뒤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가질 예정입니다. 취임 선서를 가진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장 및 여야 정당 대표와도 환담할 예정입니다. 네.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와 환담 예정이다. 자,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핵심 인선도 오늘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인 4선 의원이죠.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친명계 핵심으로 거듭남 뒤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고요.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강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고요. 이번에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세 사람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을 한 건 인수위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제1의 목표를 경제 회복에 두고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요? 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집권 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두겠다고 공언을 해왔잖아요. 예. 새 정부는 그 첫 단계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부터 즉각 추진해서 동력을 마련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이르면 이달 내에 정부 추경안 편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쯤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새 예. 정부의 추경안 규모는 30조 원대는 훌쩍 넘길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으로 꼽히기도 하는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 사업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실제로 추진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대선 패배 승복 선언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면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라면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은 변함없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어요.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는 특수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대선에서도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표심을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대구에서 67.62%, 경북에서는 66.8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국면 수습 방안을 둘러싼 내부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표출하기도 했고요. 네. 또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주요 후보 간의 반목이나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보수색이 짙은 TK 유권자들에게마저 피로감을 안겼다라는 평도 적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TK 지역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야기 해볼까요? 네. 대선 레이스 완주했어요. 그런데 8.34%.
소수 정당 후보로서 한계를 극복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석 3서 3석의 그 소수 정당을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거부하고 독자 노선을 지켰습니다마는 목표로 삼았던 두 자릿수 득표율에는 실패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안 세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단 이 후보가 지난달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하면서 불거진 여성 혐오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지지층이 20대, 30대 남성으로 국한됐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이 후보의 득표율이 기대치는 밑돌지만 그의 대선 완주에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습니다. 첫 대선 도전에서 40세의 나이로 완주하면서 보수 진영을 이끌 차기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2017년 대선 당시에 새로운 보수를 내걸었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투표일인 어제도 서울 투표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관리 문제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투표하지 않았는데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영등포구 당중초교 투표소를 찾은 한 70대 여성이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동명이인 투표 여부 등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 뭐 여기뿐만 아니라 관악구나 서초구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대리투표라든지 투표용지 외부 반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예. 본투표일에도 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진 거여서 좀 빈틈없이 투표 과정을 관리했어야 할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그제 오후 2시 반쯤에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종합정비동에서 50살 김충현 씨가 쇳덩이를 이용해 공구 부품을 만들던 중에 기계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한전 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었는데요. 김충현 씨가 다루던 기계에는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걸 작동시킬 동료가 현장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6년 전에 발생했던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닮아 있어요. 맞습니다. 김용균 씨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2월에 화력발전소 90호기 석탄 운동 설비에서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예. 당시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고요. 혼자 밤샘 근무를 하던 김 씨는 컨베이어 벨트 비상 제동 장치인 풀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 위험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그 위험의 외주화 관행도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계기가 돼서 김용균 법이 생겼고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6년 만에 또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사고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도 있었는데요. 네. 정말 동료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네. 법까지 마련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에 노동자들은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는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에 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건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안전 인력도 현장 소장 1명이 전부였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이태성 발전 비정규직 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전 인력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혼자서 모든 현장을 안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냈고요. 최근 6년간의 한국 서부발전에서 중대재해가 한 건도 없었던 걸 보면 그동안 안전 문제를 위해 노력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한전 KPS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서부발전이 직접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던 부분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그제 김 씨의 소속 업체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사고 당일 작업 현황, 작업물 개요, 또 원청 측의 작업 지시 여부, 근무 형태 등 근무 전반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현장 안전관리자로 사고를 직접 경찰에 신고한 인물입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1층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 A 씨는 2층에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를 확보하고 김 씨가 만들려던 공작물 도안이 그려진 스케치와 실제 공작물, 개인 장비 등을 수거해서 분석 중에 있고요. 설비와 작업 일지, 작업자 배치 등도 면밀하게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는 작업 지시가 없어서 같이 있지 않았다는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안전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이 비정규직 안전사고 문제는 철저하게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교보생명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대요. 바로 마음을 읽어주는 교감 능력. 요즘 시대, 요즘 당신에 맞춰 마이데이터로 더 정확하게 보험 생활을 밸런스 있게. 궁금하다면 지금 교감하러 교보로 감.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아하 잔치꾼으로 행사 준비 끝 쉽고 빠른 행사 준비는 잔치꾼 원스톱 행사 서비스 행사 준비는 잔치꾼 행사 준비할 땐 잔치꾼.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월은 바로 산업안전보건의 달. 산업안전 신기술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안전한 현장과 일터를 조성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달은 7월 첫째 주 월요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선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박람회 등 전문 세미나 중앙 행사, 7월 14일 후 전국 각지 행사로 한 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안녕하세요. 배우 정영주입니다. 가정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요. 위기 청소년의 3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절망을 느꼈고 부정적 상황에 주저앉아 자살을 시도했던 아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위기의 아이들이 혼자 버티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발견하고 안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청소년 여러분께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지난해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 선재 없고 튀어에서 선재가 했던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오늘은 살아봐요. 살아보니 괜찮네 라고 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행주의 역사는 행주의 축제가 되었고 행주의 축제는 행복을 향한 주춧돌이 됩니다. 제37회 고향 행주 문화제 추석전, 난타전, 불꽃 아트쇼까지 먹거리, 체험, 행복이 가득한 고향 행주 문화제